What's up everyone? 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 김아란입니다. 오늘은요, 공부 아니고요. 좀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께서 정말 오랫동안 요청해 주셨는데요. 드디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받았던 질문들, 또 토크쇼를 열었을 때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셨던 질문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댓글에서 봤던 질문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개인적인 질문들 좀 다루고요. 저의 일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야기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제 일상은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납니다. 눈을 뜨자마자 거의 바로 일이 시작하고요. 눈을 감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한동안은, 특히 작년에는 되게 심해서 잠을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잠을 끝까지 안 자고 일을 하다가 누워서도 빨리 일어나서 일하고 싶다, 막 이런 기대감에 설레가지고 잠을 잤거든요. 한 5시간, 6시간 자면 저는 충분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정도 자고 일을 쭉 하는데, 저에게 일이란 뭐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촬영된 영상 번역하고 그리고 책 쓰는 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일 외에 하는 게 있다면, 제가 최근에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가 있어서 저랑 같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게 되었는지, 저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자료화해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시간을 앞으로 좀 늘려가고 싶어요. 한국에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랑도 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고, 좀 제가 진짜 뇌를 좀 정지하자, 약간 좀 진짜 휴식을 좀 취해볼까 할 때 하는 거는 요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게요? 이게 태국 가지예요. 어때? 솔직히 솔직히 완전 맛있어. 맛있네. 진짜 맛있어. 완전 맛있겠죠? 크리스는 군만두 하고 있습니다. 오, 군만두 됐죠? 태우지 말고 잘해라. 엄마. 네가 좀 걱정을 시킨다. 가족은 오, 소스 보십시오. 완벽하죠? 오늘의 요리는 바로 짜장면! Oh my gosh! Let's eat!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남편 크리스하고 외식을 자주 갑니다. 그 정도가 저의 일상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취미가 따로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취미라는 거는 자기가 시간이 날 때 뭔가 일이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하는 일, 행복한 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시간 날 때 하는 게 일이고, 막 기다려졌다 하는 게 일이고, 만약에 내가 다른 직업이 있으면 퇴근하고 하고 싶은 게 지금 하는 이 일인데 딱히 취미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새로 시작해서 되게 행복해하는 일이 뭐냐면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작곡이랑 작사를 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음악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신비로운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곡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또 하나 하는 게 영어로 된 노래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어 가사를 붙여서 혼자 부르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부르는 영어 노래들 녹음을 해서 여러분한테 들려드릴까도 싶어요. 좀 부끄럽지만 그렇게 해보면 영어 가사를 저희가 또 공부하는 아란 잉글리시 컨텐츠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자꾸 취미가 일화 될 것 같고 일이 자꾸 취미화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제가 요즘 노래를 듣고 노래를 만드는 취미를 만들었습니다. 네, 완전 있습니다. 저랑 크리스는 한국을 진짜 좋아하고, 크리스가 저보다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과 만날 기회도 더 많고 일할 기회도 더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정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저희가 미국에서 현재 살고 있는 이유는 크리스의 학업과 연구 때문이거든요. 크리스가 지금은 이제 메디컬 스쿨, 의학 전문 대학원 이런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연구도 하는 MD, PhD라는 과정에 있는데, 그게 의학 과학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나라에
나라에서 정부에서 사실 모든 등록금도 내주고 생활비도 내주고 이렇게 나라에 몇 안 되는 수재로 꼽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감사한 기회를 살기 위해서 어쨌든 여기 있지만 딜레마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크리스가 의학을 너무 좋아하고 과학을 사랑하고 암을 치료하고 싶다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암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인생을 꽤나 산 나이가 든 사람이 쉽게 걸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의료가 많이 없는 지역에 가면 암이라는 거에 걸리기도 전에 더 쉽게 더 사소한 병으로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가 내가 14년 이 MD, PhD 이 의학 과학자가 되는 이 프로그램을 다 거쳐가지고 암을 만약에 치료한다면 인생을 그래도 조금 꽤나 산 사람들의 어떤 생명을 연장해주는 거라면 내가 그 14년 지금부터 바로 현장에 투입돼가지고 사람들의 아픈 거를 좀 고쳐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저랑 같이 아란 잉글리시를 한다고 해도 지금 사람들의 삶을 바로 이제 어떤 사람들의 질에 더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암을 고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고 그럼으로써 삶의 질이 발전될 수도 있지만 크리스가 그 긴 시간을 내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사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하는 질문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는 정말 상관없다. 뭐 의사를 안 해도 되고 뭐 암을 안 고쳐도 되고 너가 하고 싶은 거 너가 가장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라 하기 때문에 모르죠. 저희가 내년에는 과학자 안 하고 저 아란 잉글리시 같이 할게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서 살지는 열려있는 그런 질문이지만 한국에 살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없습니다. 저희는 자녀를 갖지 않기로 동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건 크리스의 생각에 제가 동의를 한 건데요. 크리스는 이미 태어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왜 우리가 굳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사랑해줘야 되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태어나 있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맞는 말 같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거는 뭐 입양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크리스가 열정이 있는 만큼 뭐 아픈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노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고 좋은 선생님이 없고 좋은 친구가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새로운 아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한테 쏟았을 돈, 시간, 마음, 뭐 정성 이런 것들을 이미 태어나 있는 사람한테 쓰는 게 조금 더 우리한테는 와닿는 일인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동의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절대 안 낳을 거야 이런 건 아니고 혹시라도 이제 뭐 임신을 하게 되면 낳을 의향이 당연히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때 어떻게 보면은 약자에 대한 대명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꼭 고아와 과부가 아니라 뭐 홈리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질병을 겪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 있겠지만 입양을 하는 게 크리스찬한테는 기본값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 설정값, 디폴트라고 하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뭔가 막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막 입양을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야지만 입양을 안 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입양을 반드시 고려해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아이를 한 명만 낳아야 된다면 입양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정답이라는 게 없고 저도 생각이 바뀔 수 있고 하니까 뭐 사실 사람 일은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입양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foster parents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입양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부모가 조금 위험한 약물에 중독이 되어 있다든지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다든지 하는데 입양을 보내기는 싫고 이 아이랑 좀 나중에 같이 다시 살고 싶다. 지금은 내가 좀 발전하고 이렇게 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대신 맡아주어서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게 해주는 부모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당장 저희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고 하지만 오히려 제 피부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가족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네, 힘들지는 전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왜 채식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인데 그게 2012년에 제가 대중연설 수업을 들으면서 설득 스피치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 주제가 채식이었거든요. 제가 채식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대량 육류 생산의 비윤리적인 그런 현실을 알아버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그릇됐다라는 걸 그냥 깨달아서 채식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닭들이 이렇게 서로를 쪼면 뭐 살이 이렇게 파이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닭의 값을 낮춘다고 해가지고 닭의 부리를 이렇게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돼지도 되게 좁은 우리 안에 막 진짜 발 디딜 틈도 없이 막 모아가지고 키우고.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싼 걸 좋아하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값싸게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기게 하기 위한 것인데,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소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시멘트에서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이제 많이 초원을 걸어 다니다 보면 육질이 너무 단단해져가지고 맛이 없대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선 그러거든요. 신이 사람에게 그렇게 동물들을 이끌어주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 근데 그 권한을 너무 오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건 신이 봤을 때 잘하고 있다는 소리 안 나오시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소비자로서 소비를 줄이자 하는 생각으로 채식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한 사람이 뭘 얼마나 줄이겠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 사람이 없으면 100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판매자는 소비자의 이야기를 잘 듣거든요. 그래서 여기 채식 메뉴 없나요? 여기에 고기 들어가요? 이런 손님이 하루에 2사람만 있어도 그 식당은 메뉴를 고민을 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채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먹을 때 고기 없는 국수집에 가게 되고, 고기를 안 파는 월남쌈을 먹게 되고, 약간 그런 움직임은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저희 가족이 장 보는 모습이 달라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왜 채식해?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조금 더 의의가 크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3년을 하다가 사실 힘들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저의 건강을 위해서 했을 거면 진작에 포기를 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곱창도 그리웠고 막 삼겹살도 그리웠고 치킨도 너무너무 그리웠거든요. 근데 뭔가 나름대로의 정의를 위해 싸운다, 약간 대의를 위해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입맛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할 정도로 어렵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건강하게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째 하고 보니까 손톱, 발톱이 조금 상하게 되었고, 좀 고민을 하던 터에 제가 샤일로 희망의 집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이제 다 기부된 음식을 먹거든요. 근데 다 고기가 기부가 돼요. 거의 고기가 없는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남편이 보고,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것도 어쨌든 나름대로 기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니까 좀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먹기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뭐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먹이 사슬에서 상위에 있는 게 하위에 있는 걸 먹는 거는 저는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다만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막 고기 파티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뭐 성경을 믿는다더니 왜 저렇게 의식 없이 하지? 그래놓고 막 어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 열불 내면서 막 그건 비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막 견딜 수가 없이 막 싫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흑백으로 볼 수만은 없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은 그러니까 cage free 라고 해가지고 좁은 닭장에서 키우지 않는 닭들을 소비하는 것. 물론 아주 가난하면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1달러짜리 햄버거 먹어도 되고 싼 거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유가 된다면 좀 유기농으로 건강하게 큰 것들 먹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언가를 배웠으면 그것을 배우기 전과 후가 달라야 배움값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육류 대량 생산의 현실을 알게 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똑같이 산다면 그걸 못 배운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배움의 기회가, 교육의 기회가 없는 사람이랑 똑같은데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되게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배웠으면 배운 거답게 조금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채식을 시작했고, 지금도 제가 훨씬 더 그래서 책임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브이로그에서 고기를 보여줄 때 항상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조금은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거를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면 나의 소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한 번쯤 고민해보고 옆에 친구와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발성 학원이나 아나운서 학원을 따로 다니지는 않았고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에서 교내 방송반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도움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말하기 대회를 매년 나갔어요. 통일 말하기 대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항상 나가라 그래가지고 매년 나가게 됐는데, 또 그럴 때마다 약간 대상을 타가지고 또 서울시 대표도 하고, 근데 그렇게 자신감도 얻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에 많이 익숙해졌던 것 같고요.
또 중학교 때 화법반이라는 방과후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 화법반 선생님이 지금 저에게는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비전을 보여주시고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은 게 이렇게 교실에 창문을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목소리도 작고 그렇게 소리를 키우는 학생이 아니었는데 배 힘 딱 주고 막 하면서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학생이구나 라는 그런 이제 뭔가 알을 깨어나온 듯한 느낌을 느꼈고, 그러니까 교정을 걸어 다니면서 너 리포터처럼 기상캐스터처럼 막 얘기해봐 이러면서 대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대본을 읽으면서 막 알죠? 여러분 막 리포터처럼 막 말하는 거. 그럼 선생님이 그걸 찍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코칭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활동이 저에게는 알게 모르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제가 고등학교 때 연기학원을 다녔고, 또 뭐 MC 같은 것도 많이 받고, 대학교 때는 성가대도 하고, 또 대학을 졸업해서는 제가 뮤지컬도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발성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하고 배우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뭐 따로 학원을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여러분께서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똑바로 쳐다보고 내 소리를 저기 이렇게 멀리 내보내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발음을 똑바로 입을 크게 벌리고 하시면 훨씬 좋은 발성으로 쉽게 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빨리 쓰고 싶어요. 제가 원래 책을 계약한 거는 한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2018년 여름, 늦어도 하반기에는 꼭 내려고 지금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쭉 성장을 하고 자랐지만 영어를 모국어처럼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그런 과정, 배경, 공부법 다 담고 있습니다. 영어 어휘를 공부하는 법, 문법 공부하는 법, 발음 잘하는 법, 문화를 익히는 법부터 해가지고 말하기 듣기 공부법 정말 싹 모았고요.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왜 시작했는지 그 동기를 찾은 것부터 진로를 탐색하다가 현재 제가 지금 유튜버로서, 에듀테이너로서, 동기부여 강사로서 이렇게 있게 된 그 과정도 다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공부법뿐만이 아니라 정말 동기부여도 받고 저에 대한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보와 이야기들을 그냥 그대로 읽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을 많이 초대하고 끄집어오는 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쓰는 란도 많이 준비를 했고요. 제가 나누는 공부법을 그대로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란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열심히 까다롭게 쓰느라 오래 걸리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책이 나오면 저자와의 만남 강연으로 꼭 만나요. 기대해 주세요. 제가 치아 미백을 위해서 딱히 하는 거는 전혀 없고요. 안 하는 건 있어요. 저 커피 안 마십니다. 저 맥주 안 마십니다. 저 콜라 안 마십니다. 저 물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안 마십니다. 그리고 물도 혹은 다른 음료수도 먹게 되면 꼭 빨대를 이용하는데요. 그냥 마시기 편하니까 고개를 안 젖혀도 되니까 빨대를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여러분도 빨대를 꼭 이용해 보시고, 또 담배를 피시면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깨끗한 치아를 위해서는 뭐 담배, 커피 이런 거 줄여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먹으면 바로 양치를 못 하더라도 입을 이렇게 물로 조금 헹구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저의 팁인 것 같아요. 유튜브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서 이제 영어 회화 강사로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때 영어 가르치는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도 좋고, 제가 배운 거를 이렇게 기뻐하면서 받아들여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도. 그래서 내가 어차피 아는 지식인데 이거 인터넷에 올려볼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나면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언제부턴가 갖고 있었고, 이제 샤일로 희망의 집에서 봉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라크랑 중국에 있는 외국인 분들한테 영어를 스카이프로 가르쳐 주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미국인 튜터들에게도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는지 그런 교수법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시 이렇게 확 상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일이었구나. 그리고 제 수업을 통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곳에서 생활해야 하면서 감사해하는 이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이라는 게 평생 올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딱 저의 핑계를 없애기로 했어요. 시간 나면 하는 거 오늘로 정한다. 그리고 카메라에 내 얼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리고 내가 전문 촬영 장비 없고 편집 능력 없는데 그냥 아이폰으로 찍고 윈도우 무비 메이커로 내가 그냥 편집해서 올려본다 해가지고 첫 영상을 찍었죠. How are you에 대답하는 10가지 방법을 찍어서 처음으로 올렸고 좋은 피드백을 주시고 또 새로운 영상 궁금하다고 해주셔서 그 설렘과 좀 얼떨떨함을 아는 채 두 번째 영상을 찍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3년 동안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의 동기였고요. 이걸 계속해서 지속하는 동기가 있다면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어떤 일을 할까 고민했을 때 제가 살리고 싶은 것들을 다 적었었어요. 그때 살리고 싶었던 게 글 쓰는 일, 대중 앞에서 말하는 일, 가르치는 일, 사진 찍는 일, 영어를 쓰는 일, 그리고 기독교학과를 전공할 만큼 거기서 배웠던 가치를 살리는 일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속을 하고 있고 게다가 제가 어렸을 때 약간 뮤지컬 배우 아니면 연기자 이런 걸 꿈꿨었는데 에듀테이너로 활동을 하게 되는 바람에 약간 노래나 연기도 좀 접목을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모로 저에게 정말 천직이다 싶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께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걸 무료로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 안 내고 제 걸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는 좋은 거예요. 정말 이런 플랫폼이 있다는 게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거저받은 것은 거저 나누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삶의 테마를 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테드x 강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홈리스가 아닌 채 태어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 살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즐거운 배움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거를 거저 나누고 싶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있어서 아, 이 일은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던 거, 제가 신기했던 거, 제가 실수했던 거 그리고 제가 혼자 보기 아까운 거를 콘텐츠로 만듭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지난 3년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영어 표현을 진짜 많이 메모를 해놨어요. 정말 여러분 그거 다 찍잖아요? 여러분 10년 동안 구독 못 끊어요. 진짜 너무너무 많고요. 제가 지난 3년간 찍어놓은 브이로그도 진짜 많아요. 제가 한국에서 크리스랑 결혼했을 때 막 웨딩드레스 고르고 촬영하고 막 크리스 가족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같이 계곡 갔다가 막 오리 백숙 먹었다가 닭발 먹었다가 막 진짜 한복 입어보고 난리 난 진짜 너무 재밌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진짜 브이로그 찍고 싶을 때도 알아 나 참아 3년 동안 찍어놓은 거 아직도 편집 못했잖아 이러면서 제가 일부러 막 진짜 참기도 해요. 여러분께 그동안 찍어놓은 거 그리고 찍고 싶었던 거 다 보여드리고 싶고요. 가장 아란TV다운 거, 가장 아란다운 거는 아란톡이라고 생각해요. 제 가치관, 저의 사고관이 많이 드러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을 하고 싶은데요. 뭐 사랑,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진로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거, 의사소통에 대한 거 그리고 또 행복한 삶,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어떤 저의 이야기 이런 걸 공유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그런 것들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생각을 성장시키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제가 진짜 할 말이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테드 강연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막도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그 강연을 보면서 거기 나오는 표현도 익히고 발음도 익히고 또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거, 스피치하는 법 이런 것들도 다루면서 화법도 같이 이렇게 짚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영어로 된 노래를 한국어로 바꿔서 부르면서 여러분과 그 가사를 공부해보면 좋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국에서 유명한 한국 노래를 영어 가사로 바꿔가지고 부르면서 그 가사를 공부해도 얼마나 좋을까. 진짜 이런 제가 포부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호 1번, 기말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컨텐츠가 여러분 생각해둔 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교환학생 하면서 했던 100가지 공개한다고 했는데요. 그 100가지도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께서 저러니까 진짜 1년 만에 영어가 늘 수밖에 없었겠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영어, 브이로그, 뭐 인터뷰 여러 가지 아란톡도 하고 여러분께 진짜 동기부여도 뿜뿜뿜 막 새로운 거 도전하고 싶은 용기 뿜뿜뿜 드리는 컨텐츠를 다 진짜 앞으로 훨씬 더 유익한 거 훨씬 더 재밌는 거 만들고 싶거든요. 기다리기만 하세요.
제가 2년 전에 자기소개 Q&A에서 저의 꿈이 언제나 배우고, 언제나 나누고, 언제나 사랑하고, 언제나 꿈꾸는 거라면서 저는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여전히 지금처럼 살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요. 정말 나누고 있고, 많이 사랑하고 있고, 또 이전에는 꿈꾸지도 못했던 거, 상상조차 못했던 거를 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호기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좀 야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저의 꿈이고요. 이 채널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냐면 이럴 때예요. 아라 선생님, 저 아라 선생님 보고서 저도 봉사하게 됐어요. 저도 선생님이 됐어요. 저도 언니한테 배운 거, 누나한테 배운 거 이렇게 나누고요. 스터디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거를 저는 이렇게 공유하고 있어요 할 때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이래서 유튜브를 하는구나 이런 보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탁월한 재능 많이 나눠주시면 그게 저와 함께 이루는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인생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른 교장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지만 학원에서는 가르쳐준 적이 없지만 정말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들 있죠. 의사소통을 잘하는 법,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 어떤 사람과 만나는 게 우리가 건강한 건지, 결혼이라는 건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한다면 누구와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돈은 어떻게 벌어야 현명하고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건지,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배우고 싶은 거,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배우면 좋겠다 싶은 거, 인생학교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성장하고 싶은데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 저도 많이 성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제가 이번 여름에 한국에 가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만나서 인생학교 특강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제 채널의 모토대로 함께 배우고 즐기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인생학교를 통해서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다양한 창구로 함께 즐기고 성장하면 그게 바로 저의 소명이고 지금의 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제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Q&A를 마무리했는데요. 제가 2년 만에 하는 Q&A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셨던 거 좀 해소가 됐으면 하고요. 다음 Q&A에서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 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 Q&A는요. 인간관계와 저의 가치관을 중점으로 하고 싶고요. 또 영어 공부법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거 많이 해소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제가 2년 전에 찍은 자기소개 Q&A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것도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좋았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해서 우리 인연 이어가도록 해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